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연선연구소 수학 따지기 시간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생각하는 힘도 기르고 수학 실력도 쑥쑥 키워보는 시간이죠. F단계 12호 1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 문제네요.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첫 번째 문제 등식이죠. 등식. 자, 왼쪽과 오른쪽이 간단하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어떤 수의 7배를 해서 42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양쪽 등식이니까 양쪽을 7로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은 왼쪽은 7은 몇 군데 사라지고 7, 6에 42. 그래서 네모에서 5를 뺀 수가 얼마다? 6이다 라고 식이 간단해졌죠. 뺄셈 문제네요. 그렇죠? 5를 빼서 6이 되었으니까 11이겠죠? 네. 이렇게 1번 문제는 쉽게 해결됐습니다. 그렇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을 7로 나눴더니 아주 간단한 1학년 문제가 되었네요. 그렇죠? 네. 2번 문제로 바로 가봅시다. 이번 문제도 간단해 보입니다. 그렇죠? 등식이에요. 모르는 어떤 수가 있는 등식이에요. 방정식이죠. 그렇죠? 간단하죠? 그러면 양변을 역시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수가 나왔을 때 자연수로 바꿔주는 게 훨씬 눈에 보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다 이쪽 저쪽 다 몇 배를 1000배를 해버릴까 봅니다. 그렇죠? 1000배를 하면 이쪽 좌변에도 1000배 소수 세 자리까지 있으니까 우변도 1000배 이렇게 그죠? 왼쪽 오른쪽 다 1000배씩 했어. 그랬더니 왼쪽이 네모만 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른쪽은 1000배를 했으니까 얼마? 370 그렇게 되겠죠? 네. 소수점이 1000배니까 몇 칸 이동해? 10배, 100배, 그리고 0 하나 더 붙여서 1000배 이렇게. 그쵸? 그래서 370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었군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 문제도 쉽게 패스. 세 번째 문제는 조금 복잡한 양상을 띄었네요. 등식이에요. 여전히 등식이고요. 자, 12호. 지금 모두 1, 2, 3번 지금 모두 등식이네요. 그렇죠? 등호가 있는 식이에요. 왼쪽이 있고요. 왼쪽이 지금 한 덩어리예요. 왜? 괄호 있죠? 괄호 있죠? 곱하기 나누기 곱하기로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한 커다란 한 덩어리 하나의 항이에요. 오른쪽, 왼쪽이 같아. 그렇죠? 네. 그런데 괄호 안에 정리 안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음, 괄호겠죠, 괄호. 괄호 안에 정리돼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괄호 정리하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간단하게 해가면서 차근차근 해봅시다. 괄호 안에 네모가 있는 지금 첫 번째 괄호는 계산을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괄호는 계산이 가능해요. 그쵸? 네, 두 번째 괄호는 이쪽에 정리해 볼까요? 8분의 1하고 우리가 16분의 7을 더하고 싶으면 분모가 달라. 단위 분수가 다르면 계산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쵸?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래서 단위를 맞춰야지. 그래서 분모의 2배, 분자의 2배 하면은 계산할 수 있는 분모가 같은 그런 분수가 되잖아요. 그쵸? 16분의 2하고 16분의 이제 어차피 곱하기를 해야 돼서 가분수로 한번 고쳐보죠. 16에 7을 더해서 23. 모두 더했더니 16분의 얼마다? 25가 되었네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자리에 16분의 25 하고 9분의 5 합시다. 자, 이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나 봐서 정리할 부분을 정리해 볼까요? 네. 곱하기 16분의 25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어떻게 해요? 25분의 16을 곱하면 되겠군요.
저희 쪽에 25분의 16을 곱해주고요. 왜 곱해요? 아, 이거 약분해서 이렇게 해서 얘 없애려고 곱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다도 25분의 16을 곱해주면 되죠. 양쪽에 똑같이 곱해주면 원래 등식이었으니까 왼쪽과 오른쪽은 여전히 똑같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5분의 4 나누기 4 빼기 어떤 수를 하면은 이제 뭐가 돼요? 아, 봤더니 약분돼요. 다행히. 그쵸? 5, 5, 25 해서 45분의 16. 그죠? 분모는 45, 분자는 16이 남았군요. 그 다음 해야 될 건 뭔가요? 아, 식전환 연습이 잘 되면 이런 때는 별 갈등 없이 잘 할 수가 있죠. 식을 전환한다. 그죠? 식을 전환한다. 나눗셈 식이잖아요. 그쵸? 자, 볼까요? 5분의 4를 어떤 수로 나눴어? 그랬더니 45분의 16이 되었지. 자, 가끔씩 이렇게 가운데에 나누는 수에 네모가 오거나 미지수가 들어있으면 당황하는 것 같아서 식전환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잘 판단이 안 서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주 제일 간단하게 생각되는 식을 하나 가지고 와서 그 구조를 한번 봐라. 10을 어떤 수로 나눴더니 2가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착 바로 쓰죠. 오 이렇게. 이 오 어떻게 나왔니? 10 나누기 2를 해서 나왔지?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5분의 4 나누기 45분의 16을 할 거야. 그 말이야. 그치? 5분의 4 나누기 45분의 16을 하면 되는 거지. 자연수 계산 하는 방법 그대로 분수 계산 적용하면 돼요. 식을 바꾸는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자, 4 빼기 네모라고 하는 것은 얘는 5분의 4를 45분의 16으로 나누는 거 맞죠? 네.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45분의 16이어서 아예 곱하기로 고치고 16분의 45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4, 1은 4, 4, 4, 16, 5, 1은 5, 5, 9, 45 해서 4분의 9가 나왔네? 그쵸? 4분의 9, 4 빼기 네모가 4분의 9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도 식전환 연습 4 빼기 네모가 4분의 9래요. 만약에 이게 4분의 9가 아니고 1이다. 막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지? 네모는? 그치. 4 빼기 1로 구할 거 아닙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구조가. 원리가 똑같아.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네모로 구한다는 것은 뭐다? 4에서 뭘 빼는 거다? 이게 4분의 9잖아요. 그쵸? 4분의 9는 얼마인가? 2와 4분의 1이겠지.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하고 나면 네모를 구한다는 것은 4에서 2와 4분의 1을 뺄 때 그냥 3을 빼버릴까요? 3을 빼면 1 남겠지. 그럼 2 빼고 4분의 1을 더 빼야 되는데 3을 뺐으니까 4분의 3이 남겠지. 그래서 1과 4분의 3 이렇게. 그쵸?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4에서 3을 빼고 4분의 3만큼 돌려받았어. 많이 뺐으니까 이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서 이모 안에 들어갈 수는 1과 4분의 3 이라는 걸 얻어냈네요. 1, 2번보다는 조금 복잡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게 있어서 차근차근 하면 계산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렇게 실수하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식전환을 잘 못해가지고 분수가 나오면 가끔씩 뭘로 나눠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너무 당황하지 말고 자연수 계산이랑 구조 똑같다. 그러니 혹시 판단이 잘 안 선다면 그럴 때는 간단한 자연수 계산으로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알겠죠? 그러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네, 봅시다. 4번 문제. 사과 64개와 감 185개, 배 221개를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줬더니 사과는 4개 모자라고 부족하고 감은 15개가 남았고 배는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았습니다. 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자, 학생들한테 과일을 나눠주는데 세 종류의 과일을 나눠주는데 조건이 이렇게 붙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먹음직스러운 사과,
감, 배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 맛있게 생겼다, 그치?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사과는 4개가 모자라대. 친구들한테 나눠주려고 봤더니 모자라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자란 것만큼, 부족한 것만큼 채워주면 되죠. 64개가 있는데 4개가 모자라. 그래서 4를 채워주면 되지. 그 다음에 감은 185개를 나눠주려고 이렇게 쭉 학생 수한테 나눠주려고 했더니 15개가 남아. 남은 건 빼버리죠. 그쵸? 배는 부족하지도 않아, 남지도 않아. 그쵸? 딱 맞아.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족한 거 채웠죠. 남은 거는 뺐죠. 그리고 딱 맞아떨어진 배는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세 개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이 세 종류의 과일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그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뭘까요? 자, 68과 68과 170과 221에 우리는 지금 뭘 구할 거냐면 공약수를 구할 거거든요. 공약수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공약수 중에서 15개가 남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나머지보다는 더 커야겠지. 그래서 15보다 어떤 수? 큰 수를 찾으면 돼요.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8, 170, 221을 뭘로 나눌 수 있지 하고서 봤더니 170, 제일 쉬운 수를 하나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뭘로 나눠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70 쉬워 보이는 수를 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얘는 17 곱하기 10이야. 17 곱하기 10, 10은 또 2 곱하기 5야.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아. 다 분해했어. 그러면 170은 17로 나눠지거나 2로 나눠지거나 5로 나눠지거나 10으로 나눠지거나 이렇게 했죠. 여기에 있는 수 어떤 걸로 나눠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17을 한번 생각해 볼까? 68이 17의 4배라서 말이죠. 그쵸? 네. 그 다음에 170은 17이 10번 들어있고요. 221 속에는 17이 일단 10번 들었어. 그치? 그래서 170을 싹 빼고 나면 51이 남아. 그러면 51 속에 17은 3번 들었지?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 그쵸?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17이네. 그쵸? 그리고 그것의 공약수를 구한다는 건 공약수는 지금 1과 17인데 거기서 15보다는 커야 된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1은 탈락. 그죠? 답은 뭐죠? 17을 고르면 되겠군요. 그쵸? 그래서 학생 수는 몇 명이다? 17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네. 자, 잘할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않고 잘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네. 5번 문제예요. 원가가 1,500원인 신발을 1,800원에 팔았어요. 운동화 예쁘죠? 팔았어요. 그런데 이익은 원가의 몇 퍼센트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이익은 원가의 몇 퍼센트일까요? 계산을 해볼까요? 자, 이 문제는요, 여기를 보세요. 이익은 원가의 몇 퍼센트예요? 라고 물었으니까 기준이 뭐예요? 기준? 원가가 기준이야.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뭘 비교해? 이익금을 비교하겠지. 그치? 기준량이 이거야. 그지? 이익은 그랬어. 이익금. 원가에 대한 이익금을 지금 비율로, 백분율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기준량이 지금 원가야. 원가가 얼마? 1,500원이야. 그럼 이익금은 얼마지? 이익금? 이익금은 1,800원에 팔았잖아요. 판매가가 1,800원이니까 이익금은 얼마야? 300원이지, 300원. 기준량이 원가였고요. 그쵸? 그리고 이익금은 300원이어서 원가 분의 이익금.
곱하기 뭐 해요? 퍼센트를 구해야 되니까 100 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자, 간단한 계산이 되겠네요. 그쵸? 자, 100으로 나누고 다시 3으로 나눴어요. 3호, 15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눠주지요. 5, 1은 5, 5, 20 해서 얼마? 20%죠. 네, 이 운동화는 1,500원짜리인데, 1,500원짜리 신발인데, 1,800원에 팔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익금이 3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가에 대한 이익금의 비율을 지금 퍼센트로 나타내니까 20%가 되었어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5번 문제까지 해결했군요. 그쵸? 6번 문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6번 문제에서 또 금방 만납시다. 안녕.